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또 월요일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HBM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내용에 힘입어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많아요.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했다는 내용들이 들려왔었고, 거기에 SSD 관련 우리 3D 낸드 메모리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요소들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는 투자자로서 올라가니까 끝이 아니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미국발 호재까지 제가 한번 오늘 같이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삼성전자의 신고가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요청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린 그런 영상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드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도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자, 개인분들이 이렇게 물량이 털리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투매 물량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가는 그런 시점에서 투매가 덜 나오면 마이너스 한 1% 구간에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우리 모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앞전에 우리 23년도죠. 23년에서 24년 중반까지 올랐던 이런 구간하고 지금이 올라가는 구간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대세 상승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차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코로나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 좀 급하게 올랐을 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주봉상으로 봐볼게요. 주봉상에 물론 각도가 엄청 가파르게 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대세 상승주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봉상 이평선이 자, 보세요. 빨간색이 5주선인데 이 코로나 상승기 때 보시게 되면은 5주선 아예 깨지도 않고 올라가죠. 그만큼 강력한 수급과 반등이 나왔던 장세였는데 10주선은 아예 터치도 안 했어요. 근데 23년과 24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계속해서 조정이 줬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20주선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상승기를 보게 되면은 자, 5주선을 타고 올라가죠. 자, 물론 이때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때는 뭐가 있었죠? 자, 삼성전자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50억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바꾼다. 이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 영향이 끼치다 보니까 이때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주선은 깨주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세 상승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조정이 나와도 이 10주선을 깨지 않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다른 주목도 한번 봐볼까요? 대세 상승주 하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HBM이 생각이 나죠. HMM도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 10주선조차도 거의 터치 안 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대세 상승주의 특징입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이 효성중공업이 있네요. 자, 효성중공업도 보세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죠. 주봉상에.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10주선을 거의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구간이었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10주선을 터치를 했지만 여전히 5주선을 타고 10주선도 거의 깨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 상승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총 1등인 이 삼성전자에서도 현재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사적 신고가를 향해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 투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진짜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반영이 됐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보세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이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물려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본전에 다 탈출하시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하셨다면 지금 팔 구간이 아니죠. 지금은 더 불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타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량을 뺏기고 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투매 금지라고 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우리가 기원하는 건 신고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세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인데요. 자, 보세요. 금요일 날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현재 엔비디아에 지금 HBM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바로 이 마이크론이 납품을 시작한다고 했고, 이제서야 삼성전자가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앞으로 납품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이크론이 소폭 조정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반기 영업이익이 18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최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증권사의 어떤 목표가 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19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1만 원. 자, IBK 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 11만 원. 9월 18일 날 하루 전날에 나왔죠. 자, 그 전날에는 SK증권에서도 9월 17일 날 11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목표가 줄줄이 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 상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11만 원에 대한 리포트가 3일 연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삼성전자 2026년 HBM 성장률 105%. 어마어마하죠. 현재 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약 3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약 40%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살짝 주춤하고 플러스 HBM에 대한 매출 증가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33%까지 내려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HBM4의 공급 비중이 약 50%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보다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30%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금요일 날 빠졌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자의 눈길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막 HBM을 이제 납품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매출 성장률이 약 14%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무려 105%에 대한 상승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HBM에 대한 서러움을 이제는 삼성전자가 해소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하락했던 게 딱 하나였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데, 야, 삼성전자 니네는 퀄테스트도 통과 못하네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요거는 9월 20일 날 나온 기사예요. AI가 유발하는 반도체의 초과 수요라는 타이틀 기사인데요. 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이 그래픽 저장장치, GPU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건데, 이 GPU에 들어가는 게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낸드, 그리고 이 SSD, 그 다음 하드디스크. 이 특징들이 뭐죠? 낸드와 SSD와 하드, 그 다음에 이 GPU. 전부 다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저장 장치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는 당연히 GPU도 들어갑니다. GPU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 비해 이 삼성전자는 HBM 관련 예상 매출이 약 103%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필수적으로 GPU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거시적인 관점을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결국 이번에 진행됐던 이 FOMC에서 미국발 금리 인하가 남은 기간 동안 2번이 될 거냐, 1번이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를 끼치겠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50억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을 같이 이끌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든 판이 다 짜여진 거죠.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흘러내렸던 건 HBM에 대한 어떤 기술력 부재였죠. 근데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전 요 말까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포 역할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해줬었을 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죠. 근데 이때 상승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같이 증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라갔을 때 외국인 지분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외국인 지분이 거의 55%까지 갔던 게 삼성전자인데 현재 51% 수준에서 좀 머물러 주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과연 이 외국인들이 같이 수급이 따라와 주냐에 따라 신고가에 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월봉상의 흐름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번 찔러줬고 두 번 찔러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찌르러 가고 있잖아요.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찌르러 갈 때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일봉상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게 최근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한 관점인데, 자, 일봉상의 클로봇도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다시 한번 찌르러 갔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로봇테마 이루어지면서 한 번에 돌파를 해줬죠. 네 번째 찌를 때 돌파를 했다. 또 최근 종목에 옹교 테라퓨틱스가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갱신해주고 한 번 더 찔러줬지만 돌파 못했고, 이때 돌파는 해줬지만 시원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번째 찔러줬을 때 신고가 갱신해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현재 월봉상의 패턴을 보면 이런 네 번째 찌르러 가는 흐름들이 나와졌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9만 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는데, 우리는 차트적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왜 이때 빠졌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런 악재적인 부분,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4년 만에 최대 매출을 좀 일으킨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리포트로 반영이 되고 있고, 목표가가 최대 11만 원으로 지금 상향이 됐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저항을 맞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죠. 분명히 대세 상승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상에 5주선을 깨주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높은 확률로 좀 뚫어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대응의 영역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줄지, 혹은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 후에 뚫어줄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9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대응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저항이 맞았다라고 하면 추가 매도 타점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매도 타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9월 3일날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타점을 제가 안내 드렸던 건데요. 자, 매수가 69,700원에 제가 종목명과 같이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다음 제가 추가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다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텔레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추천을 같이 해드렸었거든요. 자, 동일하게 9월 3일날 좀 안내를 해드렸죠. 자, 9월 3일날 삼성전자. 자, 최근 21선 이탈 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50억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면 대형주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같이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현재 구독자분이 20만 명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도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도 참여하셔가지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대세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투자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시켜 드리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섹터를 좀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내용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 마운자로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기존에 출시했던 위고비보다 이 마운자로가 가격은 더 저렴한데 효과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가 핫하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주사형으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셀프로 주사를 놓는다. 아무래도 셀프로 주사를 놔야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풍이다. 그런데 2세대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구용으로, 즉 알약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알약 형태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미 주사형으로도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는데 알약 형태는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겠죠. 또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지금 해당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알약의 경구용 형태의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임상에 대한 내용 일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한 달 기준으로요. 평균 감량률이 약 6.9%라고 해요. 그런데 최대치는 무려 11.9%라고 합니다. 거의 12%에 가까운 감량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신약은 부작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 최종적으로 FDA 승인이 통과가 되려면은 이 부작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FDA 승인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요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은 통과, 문제가 있으면은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차트에 녹아져 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21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 8만 원 부근까지 갔었다가 최저 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은 충분한 기간 조정도 있었고요. 가격 조정도 있었다. 자, 8만 원에서 만 원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거의 9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됐고요. 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자마자 느낌 오셨을 거예요. 자,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어떤 매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하락을 멈추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이 수렴되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거래량을 발생했다. 근데 현재 지금 상승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N자형 패턴으로 FM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량, 이 앞전에 매집했다라고 흔적이 보이는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훨씬 더 큰 거래량으로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저항을 한 번에 돌파했다라는 건 우리는 또 한 가지가 해석이 되겠죠. 바로 우리 세력 형님들이 이미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매집이 완료됐으면 출발을 한 거죠.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만약에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흔들었겠죠. 왜?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집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출발했죠. 거기에 우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까지 노출시켰습니다. 자, 이때는 재료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나도 사고 싶어라는 그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재료까지 노출시키고 거래량까지 보여줬다는 건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식 임상 발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단기 스윙으로도 이 종목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정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45,000원. 현재 구간 25,000원에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해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약 80%. 근데 지금 일정이 있는 게 임상 발표잖아요. 공식 임상 발표다 보니까 즉 결과치에 따라 더 큰 상승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치가 예상보다 좋다라고 나온다면 다음 저항이 바로 6만 원까지 우리는 노려볼 수 있다. 자, 6만 원까지 가게 되면 대략 기대 수익률이 150%입니다. 150%. 제가 요거 중장기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 수익 일정 매매로도 우리는 최고 150%의 기대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문자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세요.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요건 이제 9월 8일 날 제가 클로버시란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종목명 오픈해 드리고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자, 텔레그램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섹터를 다뤄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 채널이 구독자분이 이제 20만 명인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구독자분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저희가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클로버들 요날 같이 좀 안내를 드렸어요. 같은 날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9월 8일 날 요날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날에 클로버즈 대장으로 치고 갔죠. 기존에 현대모백스가 대장이었지만 단일가에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등락률이 좀 약해지고 수급이 약해졌었죠. 그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신고가로 쳐주는 흐름이 나와졌고, 신고가로 간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 소위 말해 단타꾼들이죠. 그들은 모두 이 종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9월 8일에 23,000원 부근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자, 9월 8일 요날이죠. 요날에 안내를 해드렸고, 요날 진입하신 분들은 대략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시장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100% 무료로 지금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 안내도 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자, 문자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명 비만 치료제 안내해드리고 제가 매수가 플러스 이 텔레그램 링크까지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자,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과 투신이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기금이 운용 자금이 1등이에요. 기간 중에 2등이 투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단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을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신과 연기금만 좀 추종을 하셔도 꽤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비만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도 들어오죠. 보험도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강조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차트, 두 번째가 재료, 세 번째가 수급입니다. 차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재료는 비만 치료제 플러스 일정이 있죠. 우리는 단기 스윙으로만 접근을 해도 기대 수익률이 약 150%다. 거기에 수급이 확인되셨죠? 기관과 외국인이 보통 수급이 들어오는데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구나 라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문자로 비만이라고 남겨주세요. 비만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린다고 했죠. 종목명 같이 안내 드리고요. 매수가 얼마에서 사셔라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고,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 텔레그램 링크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저희가 최종 목표가 100만 명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우리 주린이분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단타 종목도 안내 드릴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안내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하시고, 어떤 시장에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비만 치료제 종목 플러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의 여러 가지 관점 같이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